2025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실태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그 근거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과 정책 제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번 조사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25년 3월부터 2월까지 약 4개월간 경기 남부 지역에 2,152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과 통계 분석을 병행하였고 운영 현황, 만족도, 지원 실태, 재원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수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즉 숫자 하나하나의 종사자의 현실과 어려움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 실태 및 주요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사자 업무가 중 이용아동 감소, 시설 노후화, 복리후생 부족에 대한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아까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종사자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장의 최우선 과제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표를 보신 바와 같이 2023년, 24년, 25년도의 시설장과 복지사의 수치는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해결이라기보다는 추가 인력 지원의 부분적 효과에 그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25인 이상 시설 추가 인력 배치 지원의 결과 일부 센터에서는 행정 업무 부담이 완화되었고 실제로 아까도 보고서를 들어본 바와 같이 보호와 교육 등 아동 돌봄이 원활해졌고 업무 과중이 해소되었고 아동 개별 지원이 원활해졌다고 추가 인력 지원의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명합니다. 25인 미만 소규모 시설은 인력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인력 기준의 근거인 25명은 현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원 25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25명 미만 시설의 종사자 업무는 가중하지 않는가? 종사자별 아동은 몇 명 담당이 적절한가? 그렇다면 25인 미만 시설에서는 추가 인력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발전을 위한 제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의 규모가 적다고 해서 행정 업무나 돌봄의 강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규모 시설일수록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겸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규모가 아닌 역할 중심의 인력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시설장들은 19인 시설에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복지사들 역시 25인 미만 시설에도 추가 인력이 고르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 아동 감소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시설장과 복지사들의 답변을 보면 이용 아동 감소의 어려움이 표를 보신 바와 같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이용 아동 감소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센터의 존립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학령 인구 감소와 돌봄 선택지의 다양화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둘째, 25인 이상 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2025년 기준으로 82.2% 이상 2%가 25인 이상 시설로 차지하고 있으며 19인 이하 시설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만족도 결과 조사표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소규모 센터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구조적 문제로, 즉 정원 중심의 지원 체계가 이용 아동의 불균형을 낳는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정원 25인 이상 시설의 증가는 추가 인력 지원의 영향인가? 25인 이상 시설에 최소 이용 아동인 25명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다수 발생함에 대한 이용 아동 감소의 수치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정부 추진 사업인 마을 돌봄 시설, 야간, 연장 돌봄 사업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 상황 시 돌봄이 필요한 초등생 중심의 아동들로 기존 이용자만 늦게까지 이용하던 것을 누구나 긴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이용 시간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또는 밤 12시까지로 전국에 350개소를 확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경기도에서는 밤 10시까지를 35개소로, 밤 12시까지를 8개소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참여 대상 시설로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가 연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논의와 고민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정과 쾌적함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또한 꾸준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센터의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임차형 센터의 경우에는 시설 개선비 지원 미비라든지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건물의 낡음이 아닙니다. 아동의 안전과 학습권, 종사자의 근무 환경 문제로 직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개선비, 임차료 지원, 안전 점검을 위한 특별 회계 도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개선 요구는 다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적정 인력 기준의 명확화로서 아동 수와 업무량에 맞는 종사자 배치 기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행정 업무 간소화를 통한 중복 보고, 불필요한 행정 서류 제출 제거입니다. 세 번째로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아까와 같이 소진이라든지 ADHD, 느린 학습자 등 개별 아동 대응을 위한 전문 교육 지원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센터 간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해서 학교 복지관, 청소년 기관과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용아동 만족도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들의 욕구 1수준인 자유시간이 늘어나면 좋겠다. 2순위인 센터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것은 곧 시설 환경의 개선과 프로그램 다양화의 요구로 해석되기에 개선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언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법정 종사자 인력 구조를 확립함으로 1센터에 최소 3에서 5인 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장, 복지사, 돌봄교사 등의 기본적인 인력 보장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25인 미만 소규모 센터에도 추가 인력 지원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둘째, 인건비 및 복리후생의 표준화로 경기도 단위 호봉제 일원화를 통한 호봉 100% 적용. 아까 도표에도 보여졌듯이 시설장의 호봉제에 대한 불만족도가 여기서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시설장의 호봉 100% 적용도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 근속 휴가 가족수당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돌봄교사를 포함한 센터 근속 경력 인정 체계를 구축함으로 산임사회복지사 등의 제도도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센터 환경 개선 특별회계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안전진단 정례화가 필요하며 임차형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임차료도 지원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사회 협력망 강화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복지관, 청소년 시설과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기도의 정책 일관성 확보입니다. 단기 사업 중심이 아닌 지속 가능 돌봄 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와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히 돌봄만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동의 삶의 질과 직결된 지역사회 안전망입니다. 이번 조사의 수치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종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종사자의 처우와 센터의 안정성은 곧 아동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경기도 분들도 계시고 정치인분들도 계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경기도와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아동 정책의 핵심 의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역아동센터는 바로 그 마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정책이 되어서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